자, 지난 시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은 약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바로 이거일 겁니다. 가, 감, 승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숫자에 연산을 해서 그 등식의 값을 구하는 거 이런 걸 생각했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어떠한 미지수에 대해서 어떤 등식이 성립했을 때 그 미지수 값을 구하는 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푼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제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정식을 푸는 형태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 공학이라든지 이런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어, 최대값, 최소값, 그 옵티말한 즉 최적화 문제들을 다룰 때도 충분히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것을 뭐 하는 게 아주 거창한 것에 출발한 게 아니라 이러한 아주 심플한 형태의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안다면 굉장히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되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약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떠한 정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정수를 갖다가 어떠한 A 값을 생각해 보자고요. A 값이 이 A 값이 BK 플러스 R 형태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진다면 결국은 A라는 것을 B로 나눠서 나머지가 R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나눗셈은 그러니까 유리수나 이런 걸로 이렇게 확장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나누어 떨어지면 근데 R이 0이 있고 그래서 R은 0과 B 사이겠죠. 만약에 B가 된다면 제로가 되겠죠. 맞죠? 나머지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약수를 생각하는 거는 힘듭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R이 0이다. 이렇게 되면 B는 A의 약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K도 정수겠죠. 예, 정수겠죠. 정수겠죠. 그래서 R이 0일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혹은 R이 B일 때, B의 적당한 배수배일 때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앞에서 언급했던 약수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R이 0일 때, R이 0인 경우 그 R이 0이 아닌 경우도 나중에 생각할 거예요. 0이 아닌 경우에도 유클리드 호세법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텐데 자, R이 0인 경우에는 결국 A는 BK 형태로 쓰여지죠. 이렇게 됐을 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B는 A의 약수고 A는 B의 배수가 되겠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자, B 작대기 한 개 긋고 A 형태로 이거를 바로 B는 A의 약수, A는 B의 배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응. 자,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 뭐냐면 어떠한 2가 있어. 4가 있어. 그 2는 자, 2 곱하기 1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K가 1인 경우라면 그러면 2는 2의 약수라고 할 수 있죠. K가 만약에 2인 경우는 자 1은 2의 약수라 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4 곱하기 1 혹은 2 곱하기 2 형태로 쓸 수 있거든요. 만약 이 경우에는 K가 1인 경우 약수는 4라고 할 수 있죠. 4의 약수가. 그러면 K가 4인 경우는 1이 4의 약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형태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2는
2를 K라고 했을 때 2는 4의 약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약수는 2, 1, 4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거는 약수가 2와 1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2와 4의 공통인 약수는 2와 1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생각하면 어떤 수든지 간에 1은 모든 수의 약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인 약수를, 어떤 수의 공통인 약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방정식화 시킬 수 있거든. 좀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겠지만. 자, 그렇단 이야기는 결국은 자 2와 1 사이에 그 약수가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에서 가장 큰 공약수는 바로 2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판단한다면 앞으로 공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리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됐다면 A와 B라는 수가 있으면 이 두 개의 가장 큰 약수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바로 Greatest Common Divisor라 해서 GCD라고 하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생략해서 A, B라고 해도 A와 B의 공통인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 최대 공약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 이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어떤 D라는 게 공약수라면 A와 B의 공약수라면 이게 이제 최대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C, A, 그러니까 C, B 이렇게 이제 또 공약수를 생각을 한다면 C와 D 중에서 D가 가장 커버리면 바로 이게 최대 공약수에 대한 개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간단한 이런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는 이렇게 직접 해보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뭐 큰 수라든지 적당히 큰 수라든지 여러분이 다루기 힘든 수, 예를 들어서 1760 9 그리고 2, 3, 7, 8 이런 거에 최대 공약수를 GCD를 구해라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기가 쉽게 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계산을 바로 여기에 있는 개념과 여기에 있는 개념을 활용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개념을 활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이게 성립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가 지금 이 상태에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생각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대 공약수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은 B와 R의 최대 공약수와 같아진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R이 아까 전에 이렇게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R을 다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은 A-BK 형태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다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B와 A-BK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다? B는 A-BK로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최대 공약수에 대한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R은 자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그러면 1769와 2378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런 개념으로.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접근은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접근은 이게 이거와 같다는 것을 활용한 겁니다. 첫 번째 접근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 첫 번째 접근.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2, 3, 7, 8은 1, 7, 6, 9 곱하기 1 플러스 뭐가 됩니까? 609가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수 곱한 거 그리고 잘 아는 수 더한 거로 나타낼 수 있죠. 바로 이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이 개념이 있었죠. 여러분 해봐라는 개념.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B와 R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1, 7, 6, 9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B에 해당되죠. 이게 R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 개념에 의해서 결국은 609에다가 R에 해당되는 609에다가 적당을 곱해서 플러스 어떤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 609에 뭐를 곱하면? 자 2를 곱하면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551이 됩니다. 여러분 맞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와 어떤 거, 자 B에 해당되는 거 여기 R에 해당되는 거 이거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다시 609는 여기에 551 곱하기 어떤 값에 플러스 나머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551에 1을 곱한 거 플러스 뭐가 됩니까? 58이 된다는 거죠. 58.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자, B에 해당되는 게 이기고 R에 해당되는 게 이게 되죠. 자, 그렇게 된다면 551은 58 곱하기 9와 뭐의 합으로 쓸 수가 있어요? 29의 합으로 쓸 수가 있어요. 다시 58, 29를 생각한다면 58은 2와 자 29의 곱으로 쓸 수 있어요. 플러스 0이죠. 자, 이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결국은 58과 29의 관계에 의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29가 바로 1769 2078의 최대 공약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29가 결국은 1769 2378인데 이거의 약수인데 최대 공약수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1769 곱하기 어떤 u라는 값과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라고요. 미지수 정수의 미지수라고 생각했을 때
자, 2, 3, 7, 8에 곱하기 9이라는 미지수의 곱에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산해 놓은 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지울 거예요. 지금 칸이 모자라서.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이거를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거꾸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까 전에 작업했던 거. 그러면 저 UV를 어떻게 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계산했던 거를 잘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29는 뭐하고 같냐면 551 빼기 9 곱하기 58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 아까 전에 이 계산한 과정을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자, 이거는 551 자, 빼기 9 곱하기 58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609 빼기 1 곱하기 551하고 같다고 했어요. 그때 1 곱하기 551 플러스 58이 609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10 곱하기 자, 이거 곱하기 이거는 플러스가 되지? 예. 자, 그래서 앞에 551이 공통인 경우로 나왔어. 그럼 10 곱하기 1, 9 이렇게 10 곱하기 551 마이너스 9 곱하기 609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세히 생각해보면 551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10 곱하기 551이 1, 7 자, 69 빼기 뭐라고 했습니까? 2 곱하기 자, 609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9 곱하기 609라고 계산을 한다면 자, 결국은 이거는 다시 계산하면 다시 계산을 정리하면 10 곱하기 1769 빼기 29 곱하기 609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609에 대한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자, 2078이 1 곱하기 1769 플러스 609라고 했죠. 자,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10 곱하기 1769 빼기 자, 29 곱하기 78 빼기 1 곱하기 176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잘 정리를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자, 39 곱하기 1769 자, 그리고 마이너스 29 곱하기 2378이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 곱하기 39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29 이렇게 한다면 이 값이 바로 최대 공약수 이 값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U는 뭐가 되고 U는 39가 되고 V는 마이너스 2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형태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룰 만한 디오판투스 방정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전공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고 많았어요.